본 면담은 현대사회와 집성촌 사업의 일환으로 중량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구술 면담입니다. 오늘은 이명우 선생님의 1회차 면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2021년 8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22분이고 장소는 신내역 2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 경주 임시 오이장공파 공중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면담자는 이희정, 보조 면담자는 임한빈입니다. 그리고 중량문화원의 신영경 주임도 함께 참여합니다. 중량구에서는 서울시 다른 지역과 달리 옛날부터 집성촌이 형성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중량문화원에서는 동네 정시, 경주 임시, 화평 윤시 이 세 집성촌을 조명해 역사적으로 기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늑말의 자부자력은 경주 임시 집성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담에 흔쾌히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럼 선생님의 자기소개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중량문화원에서 우리 경주임시를 위해서 이렇게 로케이션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1937년 7월 9일 그 당시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신내리 175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7남매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학초등학교를 거치고 청량중학교를 거치고 그 다음에 서울 농업고등학교를 거치고 서울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 대학원을 졸업을 한 후에 공직에도 좀 있었고 대학에도 공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지금 거주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그서는 중량구청 옆에 동성아파트 3차 거기도 신내 1동입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뭐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신내리였는데 1963년도 여기가 서울특별시 확장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구역이 서울특별시 그 당시는 동대문구로 돼 있다가 그 후로 중량구로 이렇게 돼서 주소가 이제 중량구로 오늘날까지 유래가 돼 왔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의 가족 및 형제 관계를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자세히 네, 저는 아까도 해주세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의 중농의 자식으로서 7남매 중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제 위에 형님이 한 분 계시고 또 제 밑으로는 여동생이 5 그렇게 해서 7남매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해서 그래도 다복한 집안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 면담자이신 임한빈 선생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크게 봐서 우리가 이 경주임시 종친회가 우리가 족보상 5남매, 4남매를 뭐 어른이 나셔가지고 제일 큰 댁, 그 다음에 둘째, 셋째. 그 이제 그거를 우리가 편의상 1파, 2파, 3파, 4파. 그 사형제 자손들이 여기에 그 경주임시의 전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저 양반은 이제 1파. 큰 장손 집안의 후손으로 돼 있고 저는 셋째 아들로서 이제 거기에 그 후손으로 돼 있습니다. 셋째 집. 이렇게 해서 저희 4남매가 이제 도합 이제 한 500~600호를 지금 현재 500~600명 정도 되죠. 그렇게 해서 번성을 했습니다. 횟수로는 약 한 400~500년 정도 해당합니다. 이 지역에 정착한 지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린다면은 횟수를
1590년대에 여기에 첫 할아버지가 정착을 하셔가지고 그 전설에 의하면은 경주 관찰사를 하고 계시던 계정 할아버지가 아드님을 세 분을 두셨는데 그 이제 관옥, 응옥, 동옥 이 세 아드님을 두셨는데 그 당시 1592년도에 일설에 의하면은 임진왜란이 나면서부터 그 아버지께서 아들 셋을 너희들은 일본이 만약에 여기를 점령을 하게 되면은 임진왜란 당시 우리가 살아남지 못할 테니까 너희들은 한양 근처로 피난을 가서 그 목숨을 구해라. 나는 어차피 관직에 있으니까 여기 지키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개나리 보침을 지고 세 형제가 이제 그 서울로 와가지고 한 군데 살다가 붙들리면 다 죽을지 모르니까 셋이 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루거리 그 당시 이제 하루거리라고 해요. 그냥 100리 정도를 하루거리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래서 걸어서 아침 먹고 개나리 보침을 지고 가게 되면은 아침에 가면 저녁에 거기 당도를 할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제일 먼저 화성, 제일 큰 형이 화성에 정착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둘째 형이 김포,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동생이 동옥, 우리 경주 임시 여기에 그 시조가 되시는 동옥 할아버지가 이 양주 땅에 이제 정착을 하셔서 그야말로 한양을 중심으로 동북방, 남해, 서해, 동해 이렇게 해서 백리거리 내에 정착을 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경주 임시가 지금까지도 집성촌을 이루고 사고 있는 거예요. 네네. 선생님이 주신 사진이 있는데 네네. 사진을 한번 요 사진 잠깐만요, 선생님. 이 사진은 선생님이 5살 때 할아버님 회관몇 사진입니다. 선생님 요 사진 네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그 당시 한양, 네. 뭐 지금의 서울입니다만은 한양의 근교 농업 전형적인 농촌으로서 천직이 이제 농업을 천하지 대본으로 생각을 해서 농사를 짓고 여기에서 자손을 번성하면서 뭐 교육은 그 당시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농사만 오직 짓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사진에 이것은 저희 할아버님이 1880년생인데 1941년 회갑을 맞이해서 회갑연을 버리고 기념 사진을 촬영한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요 옆에 까만 손바지 저고를 입고 맨발을 먹고 섰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 나이로 1941년 4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나이가 5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회가변 하는 할아버님은 지금 여기 갓 쓰신 분이 할아버님이실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갓 쓰신 분이 할아버지고 할아버님이시고 이것은 가장 가까운 대소 또 저 고모 할머니들 그 또 뭐 큰 집 작은 집 뭐 형님들 사촌 오촌 이렇게 해서 겨우 한 40분 되는 분들이 전부 아주 친가들이 미서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디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것이 우리 좀, 집 마당과 우리 우측 큰 집 마당하고 우리 마당하고 거의 붙어서 같이 있었고 뒤에 미루나무가 있는데 이 미루나무 뒤에 보이는 산이 여기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마을 뒷산으로서 동쪽에 처해 있는 마을 뒷산으로서 저 산의 유래는 저 넘어가 동근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산의 유래는 결국은 봉우리가 3개가 있는데 이 음력 정월 때면은 이 달 뜨기 직전에 우리 집 앞에 이 마당에 모여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이 달이 저 산에 어디를 거치고 뜨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해의 농사를 갖다가 점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 산의 봉우리입니다.
그 제일 우측에 있는 산으로 만약에 달이 뜨게 되면은 네. 이쪽입니다. 아, 여기요. 네. 이거는 떡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해의 농사가 예상외로 풍작을 이루어서 떡을 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한 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셨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그러면 밥봉이다. 그래서 올해 농사는 그런 대로 그냥 밥은 먹겠다 굶지 않고 그런 이제 전통이 있고, 세 번째는 맨 끝에 그쪽을 향해서 달이 올라오게 되면은 죽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해는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 소출이 없어서 죽을 써 먹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전설로서 매년 음력 정월 초 열나흔 날 저녁이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전부 미에서 그런 그 전통 의식을 얘기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이때 사진이 많지 않잖아요. 네네. 어떻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 사진의 유래는 그 당시 뭐 아시다시피 1900 대동아 전쟁 시작하던 해입니다. 1941년이 아시다시피 그 저 진주만 공격을 일본이 저 미국에서 선전포고 해가지고 하던 해인데, 그 당시 저희가 이제 한 4~5천 평 짓는 중농으로서 그래도 농촌 치고는 그 당시 시점에서는 밥을 그래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큰 집에서 시간을 나와 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집을 짓고 사시다가 61평생 여기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이제 저희 손자들 이렇게 놓고 이제 결국은 이제 한갑을 하시는 그 기념 한갑을 차려 먹고 대소가 다 맺고 또 그다음에 결혼한 그 여동생 누님들 다 이렇게 매 가지고 즐거운 하루 저 한갑을 치르고 거기 모이신 분들이 그 당시 기념 촬영을 한 이 사진입니다, 이게. 예. 그러면 따로 저기 사진자가 와서 찍은 건가요? 그 사진사가 그 당시 아시다시피 그 옛날 사진기라고 해서 상당히 그 사진기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산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버튼게 놓고 사진사는 그 안에 이제 이 검은 천으로 되어 있는 걸 덮어서 광선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진을 들여다보고 조정을 해서 찍는 그런 그 사진사가 일본 시대에 불러다가 모셔다가 찍은 겁니다. 예. 그러면 요 당시에 어린 시절 관련된 추억이 있으면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여기에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만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기억이 나는 거는 그 어려서 일본 시대에 그 학교 다니기 전 3살, 4살, 3살 때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저를 업고 이 집 저 집 댕기면서 그 화롯불에 밤을 구워서 저를 먹였던 생각. 그리고 그 동네 입구에 일본 집이 하나 있었는데 다니오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양반이 양력 정월이면 1월이면 꼭 아주 그 명절을 잘 쉽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을 전부 미해가지고 일본에서 만든 일본 말로 모찌라고 하는데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동네 애들 오면은 전부 나눠주고 그걸 얻어먹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그 당시는 고무신도 없었고 저녁이면 아침 저녁으로 나무로 깎은 나막신을 신고 그러던 때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집으로 만든 집신을 신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제가 중학초등학교 일본 시대 때 입학을 해서 2학년까지 다니다가 해방이 됐습니다만은 처음에 입학해서 갈 때에는 집신을 신고 갔습니다. 그리고 2, 3학년 때는 뭐 어떤 때는 맨발 벗고 다니고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거의 맨발 벗고 다니고 비 오는 날이면은 이제 비에 젖으니까 이제 나막신을 신고 이거를 이제
밥을 먹으려면은 말 위에 올라가고 방에 들어가려면은 남학신을 신고 그 개울에 가서 발을 씻고 남학신을 신고 그 신발도를 이렇게 벗어놓고 올라갔던 그런 그 아주 어려운 시절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그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일본 시대 때 국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에 왕십리, 하왕십리에 일본 시대의 조선 척식 주식회사가 만들어 놓은 똥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서울 근교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료가 없고 전부 그 사대문 안에서 생활에서 나오는 그 변을 전부 한 군데 마가지고 그거를 소마차 끌고 가서 실어다가 전부 그 논밭 전지에 해서 비료로 해서 농사를 지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한여름에 제가 그 김장 신고 할 때는 결국 밭에 똥오줌을 많이 뿌려서 그걸 갈아엎고 그걸 비료로 해가지고 신기 때문에 그걸 치러 가는데 제가 한 번은 하도 몰해서 그 마차 뒤를 따라서 제가 그걸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그때의 그 똥을 새벽 여기에서 한 5시, 6시면은 소마차에다가 이제 그 소 먹일 그 소죽을 쏘서 죽통에다 해서 가마짝에다가 이렇게 해서 똥통 위에다 싣고 그 다음에 사람이 먹을 밥은 그 당시 뭐 어느 집이든지 다 보리밥을 먹는데 보리밥도 뭐 없어서 못 먹을 정도입니다. 감자나 옥수수로 점심을 뗐던 시절인데 보리도 방앗간에서 찐 보리가 아니고 집에서 절구로 쪘기 때문에 아무리 데끼고 뭐 해도 시커먼 보리밥이 훅 불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걸 끓여가지고 이 도시락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배보재기라다가 물에다가 헹궈가지고 배보재기를 툭툭 털어서 거기다가 밥이라고 이제 보리쌀로 만든 밥하고 오지라고 여름에 이제 오지가 큰 시골에서는 반찬입니다. 그 오지를 또 물에다가 헹궈가지고 거기다 한 도우게 썰지도 않고 그냥 길게 해서 이렇게 넣고 같이 이렇게 말아서 소죽통 위에다 얹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똥을 씻고 나올 때면 오다가 나무 밑에 마차 심어 놓고 손은 죽통을 주고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 척식 주식회사에서 만든 왕십리 똥회사라고 하는 데는 사대문안 대관들이 사는 그 집에 전부 말마차 똥으로 해서 거기다가 이제 똥을 쳐가지고 화장실에서 거기다가 집합시켜 놓습니다. 그럼 집합시켜 놓으면은 처음에 A탱크, B탱크, C탱크가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쳐온 거는 A탱크에다 넣어서 한 달 동안은 그냥 노천에서 노숙시켜가지고 풀장같이 만들어서 사각형으로 그렇게 해서 B탱크로 갈 수 있는 그 수문을 만들어 놔가지고 한 달 지난 거는 이제 B탱크로 앵기고 여기는 새로 이제 각 집에서 이제 변을 쳐온 걸 갖다가 또 집합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걸 완전히 오픈했기 때문에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 후로 왕십리 하면 똥파리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당시 저는 지금은 런닝사수도 있고 반스도 있고 합니다만 그 당시 어린 시절에는 반스고 런닝사수라는 게 없습니다. 배잠뱅이 배등거리만 입으면 한여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말로 참 소변을 보려면 그냥 저기 가서 그냥 이걸 내리고 자식 올 것도 없이 그냥 옆으로 이렇게 넣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배잠뱅이가 이제 거칠거칠한 걸 이렇게 입고 어른이고 뭐고 애들이고 그렇게 입고 가는데 마차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똥을 잔뜩 이제 탱크에다가 나무통 사각형으로 된 그거를 갖다가 마차에 얹어놓은 게 똥통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잔뜩 싣고 오는데 그 똥회사 직원들이 A탱크, B탱크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수문을 엽니다. 그럼 이제 A탱크에 수문이 저쪽에 있으면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그 수문 높이는 지금 생각해서 한 2m 정도 깊이가 됩니다.
그냥 그거를 열기 위해서는 똥을 그 배를 타고 글로 가서 그걸 열고 또 이쪽 탱크로 가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일로 열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한 2, 3개월 노숙된 거는 저희 퍼가라 그래요. 누런 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 싣고 오는데 자관 거짓말 못해서 그 똥파리가 완전히 그냥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 파리 농약이고 그 파리 죽이는 소독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당시. 등어리에 거짓말 못해서 시커먼 옷을 입은 거 모양으로 그냥 파리가 그냥 쫙 달라붙습니다. 왜? 사람 몸에서 땀 냄새가 나니까. 근데 그때 지금 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그 당시 그 파리의 크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아주 금빛 나는 그냥 큰 그 볼만한 그런 아주 그걸 뭐라 그러나 아주 큰 그 파리돌이 많았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는데 이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이거 등어리를 때리면서 그 파리를 쫓기 위해서 냈다 뛰면은 이게 볼 때 모양으로 왕 하고 따라옵니다.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한동안 뛰게 되면은 이제 큰 파리는 전부 이제 이 나뭇가지로 뒤흔들고 띄우고 물론 소 이런데 붙으면은 전부 나뭇가지로 그냥 전부 잡아 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똥회사에서 한 400~500m 오면은 나무가 이제 거기 있는데 지금 이제 거기가 어딥니까? 이 고대 앞에서 흐르는 그 개월 그것이 검정다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검정다리로 건너댕기고 그랬는데 그 검정다리 한참 건너면 양쪽에 이 가로수가 쭉 그 큰 이제 나무들이 있는데 그 밑에 차 씌워놓고 마차를 씌워놓고 거기서 이제 소죽을 먹이고 그다음에 사람은 이제 아까 비보재기에다가 싸간 그 보리밥에다가 오지를 끓여놓고 이렇게 한 조각 먹고 그렇게 해서 점심을 떼고 이제 그것을 거기서부터 씻고 이 능말까지 거리가 한 8km 정도 됩니다. 8km를 이제 와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벽 4시에 가가지고 저녁 해 넘어갈 무렵에 집이 도착하는 그런 정도 거리입니다. 걸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또 한 번은 제가 어려서 해방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1944년 정도가 됩니다. 할아버지가 갓을 쓰시고 그때 서울이라고 하는 데는 어려서 우리가 사대문안이 서울이지 그 외에는 서울이 아닙니다. 이게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렇게 해서 사대문안을 서울이라고 그러고 길거리 가다가 노인네들을 뵙게 되면 어디 다녀오세요? 그럼 나 문안 갔다 와. 그리고 전부 문안이라고 했지 서울이라고 하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그게 문안 갔다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당시 지금 동대문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 청계천 후변에 배우개 시장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그 당시 일본의 그 den지, 전지죠 말하자면 일본 말로 den지인데 그런 거 팔고 이제 이러던 개원 하천변에 임시 이제 상가를 쫙 짓고 거기에 이제 각종 생활 필수품서부터 여러 가지 가구 제품을 갖다가 팔고 그러던 데가 배우개 시장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그 배우개 시장을 간다고 할아버지가 가는데 좋아가지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정도로 내일 할아버지하고 문안 간다고 해가지고 좋아서 잠을 못 자고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이제 가서 신고 올 집시기를 삼았어요. 신발이 없으니까. 집시기를 몇 개 심었냐면 내 거 2개, 할아버지 거 2개. 왜? 집시기를 신고 여기서부터 가게 되면은 여기 청량리 조금 지나가면 밑바탕에 빵꾸가 납니다. 그냥 집시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그건 벗어서 버리고 새고 또 뒤에 차고 같은 새로운 집시기를 갈아 신고 어른이고 애고 이제 그런 정도. 그렇게 해서 동대문 시장까지 이제 걸어가서 마침 할아버지가 전지를 사줬어요. 참 귀여운 거죠 우리한테. 그걸 사줬는데 그 당시 우리 큰 고모님이 왕십리, 하왕십리, 완전히 그 당시도 거기 초가집 마을이고 거기 농촌입니다. 전부 초가집이고. 그래서 거기 전지를 사가지고 우리 큰 고모님의
그 사촌 형제들이 형벌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전쟁 사가지고 아니면 저녁에 새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초가집 저 영린 밑으로 군역이 생기면 거기 새가 이제 들게 돼 있어요. 그 거기 이제 그걸 그 새를 잡으러 댕겼던 기억이 나고, 두 번째는 거기 광심리에 그 어려서 광무극장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울 시내에서 아마 두 번째 정도 역사가 깊은 극장이 있었는데, 일본 시대에 그때는 영화, 그 후로 나온 게 활동사진입니다만 영화가 없었고 사람이 나와서 전부 이 저 대사를 하는 그런 연극을 했어요. 근데 그걸 밤이면 이제 거기 구경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電池를 들고 이렇게 가서 구경했던 생각이 나고, 그땐 전부 대사가 이제 사람이 나와서 전부 그 모양을 가지고 변사가 따로 있고 액션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런 그 극장이 광무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 갔던 기억, 이런 것이 이제 어린 시절의 우리 추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동네 주변에는 우리가 뒤에 산을 갔다가 동쪽으로 2개, 3개 넘으면 동군흥이 있습니다. 그 동군흥에 가면은 산이 돼가지고 거기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에 산 가재가 많았어요. 그 어린 시절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가재를 잡아서 그 고먹던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산 뒤에 어디 가면 어느 개울숲에 가면 그 딸기 나무가 있어서 딸기 따먹으러 댕기던 생각. 그 동군흥에 가서 그 겨울에 눈 올 때면은 그 잔디밭에 그 경사지에 내린 눈을 솔까지 타가지고 그걸 타고 놀던 생각. 이런 것이 이제 저 어린 시절에, 그리고 논두랑 밭두랑 댕기면서 그 어린 시절에는 그 가을이면 메뚜기하고 반가지 이런 거 잡아서 고먹던 생각. 또 이 집 저 집 논두랑 콩이 잘 익을 가을 무렵에는 그거 꺾어다가 몰래 콩소리 해먹던 생각. 이런 것이 어린 시절의 우리의 추억입니다. 다른 건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후로 6.25가 발발이 돼가지고 전쟁통에 물론 피란도 갔었습니다만은, 피란 갔다 와서는 여기가 동군흥하고 태계원 저쪽이 주지선이 돼가지고 그 중공군이 들어왔을 적에는 여기가 최고 전선이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중공군이 들어오다가 미군하고 부딪혀서 밤새도록 전쟁을 하다가 중공군이 많이 포로도 잡히고 또 죽고 이래서 이 산에는 많은 시신이 갖다가 묻었던 그런 기억. 또 방공호로 댕기면서 미군들 이렇게 해서 먹다 남은 쪼꼬레시니 이런 거 과자 그런 걸 얻어먹던 생각.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미군이 전방으로 다시 전진을 해서 북진을 해간 이후로는 우리가 놀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미군이 쓰던 나머지 총탄 같은 걸 전부 주워다가 뒷동네 뒷마을하고 윗마을 서로 편을 가르고 전쟁 놀이를 했던 것이 우리 어린 시절의 추억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우리 나이 또래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참 어려운 시절에, 전란 시절에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고, 당시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전쟁하는 거, 이거에 그래서 우리 세대는 내가 정서적으로 메마릅니다. 그때 영화 구경을 갈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책을 사서 볼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이런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되게 성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되게 이제 우리 또래들은 상당히 경박하고 강박한 그런 성품을 거기서 환경에서 자라난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1950년대 위성 사진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요 위성 사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이거를 같아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네. 여기는 이제 이 큰 태계원 경기도 광릉
1동, 2동을 가는 길이었고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일로 들어오게 되면은 선생님. 마을이 지금 이 사진은 여기가 지금 마을 주변이고요. 네. 지금 여기 변이 지금 굉장히 큰 건물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능마을 주변으로 해서 큰 건물이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예전에 육군사관학교가 그대로 이게. 있었나요? 네. 그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죠. 해방이 돼가지고 육군사관학교에 되는 국방경비대였어요. 그게 하사관학교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본 시대부터 여기가 군 부대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자리가. 그래서 해방과 동시에 거기에 그 건물에 네. 네. 여기가 지금 거기죠. 그 건물이죠. 네. 여기가 이 우리 동네 사진이 아니고 동네 사진으로 그럼 바꿔드릴게요. 네네. 동네 사진이 아닌데 그건 동네 사진으로 바꿀게요. 네. 난 왜냐면 동네 사진인 줄 알았죠. 능마을 옆쪽으로 해서 위치 파악한 거고요. 여기가 동네 사진입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태어난 동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이 동네가 자연스럽게 그 집을 짓고 살던 지역입니다. 여기 큰 길이 결국은 이것이 옛날부터 있던 경기도 광릉 1동, 2동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에서부터 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길게 뒷말이라고 했고 이걸 앞말, 운말이라고 해서 한 5, 60호가 이렇게 해서 사는데 거의 뭐 7, 80%가 임시였습니다. 나머지 이제 김씨가 일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 촌락을 이룩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450년 동안을 살아온 터전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집은 위치가 뒷말이었나요? 여기에서 우리 집은 이 운말 바로 이 그래요? 산 밑에 이쪽 그 남쪽으로 네. 요 앞에 조그만 야산이 있었는데 그 밑으로 이제 우리 태어난 집이 있었죠. 그것이 175번지 신내동 이것이 제가 태어난 집이고 이 집은 할아버지가 시간 나와서 제일 친 집이고 제가 이 집을 개소할 때까지 한 1세기 정도 100년을 살고 새로운 집으로 개축을 했는데 그 후로 이제 아시다시피 1970, 80년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여기가 이제 농경지가 일부 이제 차고지로 수용이 됐고 근래 그 후로 한 10년 후에 이 우리 주택지까지 전부 수용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지금 길이 반듯하니 잘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지금 퇴계원 가는 길이면 네네네. 여기 지금 그 당시에 이 길은 버스도 이것이 다녔나요? 뭐 네. 이 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경모각의 측면에 있는 길하고 이 길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앞에 나가서 이건 이제 서울서부터 한양서부터 이 동남방 쪽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이 망우리 또는 이 어디입니까? 강원도,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경상도까지 말하자면 삼남지방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그 후로 이제 이 길이 그 길입니다. 이 길이 동네로 들어와서 지금 경모각이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쯤 됩니다. 우리가 있는 경모각 위치가 여기쯤 됩니다. 근데 이 길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뭐 사적인 어떤 근거나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2조 중엽 이후로 이것이 삼남지방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요즘까지 유래가 되어 있는 망우리라고 하는 길인데 망우리는 이 길이 동구릉으로 연결이 되고 일로 넘어가서 삼남지방으로 삼남지방하면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를 삼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길로 연결이 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릴 것은 중앙선 굴 기차가 이 앞으로 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 이쪽. 그다음에 이 길이 이제 그 굴 위로 연결을 해서 동gun으로 넘어가게 돼 있고 인창리로 가게 돼 있는 길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 어려서는 이쪽이 큰 망울이고 저쪽 지금 망울이 큰 어딥니까? 구리시 절로 넘어다니는 길은 작은 망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37년도 태어났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그 저희 집 큰 동네 사람들이 먹는 그 우물이 있었는데 동네가 아낙네들이 전부 아침 저녁으로 전부 샘물이 우리 마당 섭에 있었어요. 그럼 그쪽으로 와서 그 샘물에 와서 빨래도 하고 쌀도 씻고 물을 떠다가 먹는데 그 당시에 제가 태어나던 1937년도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선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일본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그때에서 그런지 망우리길을 갖다가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기차구를 중앙선을 뚫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 그걸 제가 역사적인 기록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전국 3남지방 각 지방에서 젊은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전부 동원을 해가지고 전부 수작업에 의해서 그때 터널을 뚫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구릉 가는 터널이 한 200m 내지 300m 정도 길이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전국 각지의 젊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주관을 해가지고 중앙선을 놓기 위해서 뚫는 거예요. 그거는 일본으로 봤을 땐 대동아 전쟁할 적에 군수 물자를 갖다가 수송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우리를 편의를 제공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전국 각지에서 결혼 막 해가지고 이제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 전부 동원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데리고 와서 우리 동네 집에다가 방을 얻어가지고 남편은 밥 먹고 이제 굴 파는 데 가서 일하러 가고 그 부인들은 이제 그 빨래도 하고 그 우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나를 어려서 1살, 2살 태어난 그 해에 얻고 나가니까 그놈 자식 잘생겼다 말이야. 그거를 제가 나중에 커서 저희 할머니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굴 파러 온 그 자랑네들이 말이야. 거길 지내다니면서 너를 얻고 나가면 그렇게 잘생겼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그러면 그 길이 뚫기 시작한 것이 1937년에 이분들이 시공을 했구나.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건 좀 정확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한 2, 3년 걸려서 1939년 4년쯤 돼가지고 개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이 길, 우리 추모각 앞으로 난 이 길이 큰 망우리 길이고 저쪽에 지금 차들 대로가 된 망우리는 우리는 어려서 작은 망우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큰 망우리고. 그 당시 그것도 배란스를 맞춰가지고 그 길도 공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길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조 중엽서부터 임금님이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 7일장을 보통 옛날에 지내는데 7일장을 지낼 적에 참 고관대작들이 전부 상복을 입고 이렇게 지내고 생애를 그냥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이제 전부 이제 그 당시 군졸 이런 장성들이 전부 미고 중앙총 저기서부터 그 관을 미고 이 길로 동군릉에 모시기 위해서 이 길로 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생애를 미국 임금 돌아가신 7일장에. 그런데 그때 우리 할아버지 어떤 한 분이 이 자리 여기에 큰 향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어려서까지 향나무가 근데 아시다시피 200년 300년 된 향나무가 있었는데
그 임금님 행해를 미고 나가는 걸 구경하기 위해서 향나무에 올라가서 숨어서 내다보다가 들켜가지고 혼이 났다고 하는 얘기를. 그건 왜 그러냐? 그 당시 예법이 임금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국상 아닙니까? 국상을 벌이게 되면은 전 국민이 전부 예의를 갖추고 그 생애를 보게 되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엎드려서 그게 지나갈 때까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어느 한 분이 여기 향나무에 올라가서 이러고 가지 밑으로 이 나가는 걸 가까운 거리에서 보려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한번 혼이 났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구전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길이 그 동구릉까지 그 국상을 치르면은 그 어느 임금님인 건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만 동구릉에 가면 9분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그 후로 이것이 이조 만렵에는 뭐냐면 우정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정국은 뭐냐면은 이제 우편물 배송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우성 배달 뭐 컴퓨터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우정국에 그 말을 타는 그 직원들을 둬서 그 말등에다가 그 가방을 집어넣고 각 그 지방 삼남 지방에서 필요하는 그 여러 가지 그 그 관에서 보내는 이제 친달 전서라든가 뭐 편지라든가 이런 것을 싣고 말을 타고 이 길을 통해서 삼남 지방에를 갖다가 그 우편물을 전달하던 이런 그 대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저 어려서 지금 기록은 없습니다만 났던 것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기억나는 거는 옛날에 이제 그 저 이성계 이태조가 이제 이 뭡니까? 이 고려 말기에 이제 이 한양을 갖다가 이제 천도 평양에서 한양을 일로 옮길 적에 그 무학대사라고 하는 게 국가의 그 장래를 갖다가 점치는 그 말하자면 대승. 그 무학대사가 그 저 이태조가 돌아갈 때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어디다 묻으면 좋겠느냐 하는 걸 갖다가 그 저 무학대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전국 각지의 무학대사가 어디 자리 좋고 그때나 이때나 풍수라고 하는 거는 산수자리를 잘 쓰면 자손만 대 번성하고 국가가 번성하니까 아주 좋은 자리에다가 모시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방원이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를 갖다 맨날 며칠을 그 저 무학대사가 댕기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 동문웅이라고 하는 그 지금 묻히신 그 자리를 보고 아하 이거 여기가 좋다 말이야. 근데 지금도 그 후로 직관들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하가 좀 빠르다. 말하자면 이 경사가 좀 빠르기 때문에 이조가 500년밖에 견디지 못했다 하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자리가 좋았으면 이조가 더 오랫동안을 갖다 왕조를 유지했을 텐데 그 산수를 잘못 써가지고 단명을 했다. 그 이시조선이 뭐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양반이 이제 그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이 큰 일을 갖다가 뭐 했는데 나중에 이 동군을 보고 아하 여기 모시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 망우리 우리 이 길로 올라오면서 저기 앉아가지고 이 고개를 갖다가 이제 저 고개를 갖다가 망우리다 나의 근심을 잊어버렸다 이제 이태조의 산수를 내가 정하고 가니까 이제 마음이 홀가분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얘기했던 것이 이제 그래서 망우리가 됐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도 아마 그런 기록이 있을 거예요 어디 그거는. 그러면 선산의 위치라든지 변화는 있나요? 네? 지금 선산, 네. 네, 선산의 위치나 변화가 있나요? 어렸을 때하고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지만 선산은 우리가 저쪽 지금 저 여기서 저 약간 북측으로 뒷마을 뒷산이 한 4,000평 정도가 우리가 선산이 있었습니다. 경주임시. 그래서 이제 1590년도 한 할아버지가 정착을 해서 지금까지 대소를 잃고 어느 이전하고 옆에로 또 자꾸 시간 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임시 집성촌이 형성되면서부터 같은 대소간에 상을 당하고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묻힐 수 있는 땅을 갖다가 만들자 해가지고 종친의 산을 만든 겁니다. 그것이 무려 4,000평이었었는데 그것이 온갖 이제 그 한 500구, 400구 될 정도로 그걸 다 찼었어요. 예? 그런 정도로 400~500년을 갖다가 한 400년, 450년을 갖다가 여기서 살면서 거기다가 이제 돌아간 분들을 모시고 처음에는 그 이제 계층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모시다가 나중에 이제 종말에 가서는 워낙 이제 그 땅은 좁고 돌아가는 분은 많아서 그것이 다 이렇게 차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그 전부 아파트 단지가 되고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친에서 대토로 저기 저 어디지 저기 응? 저 양평 가평 쪽에다가 이제 선산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대충 이제 돌아가는 분들이 화장을 모시고 그쪽에다가 이제 묘를 만들어서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산은 처음의 규모보다는 점점 더 커졌다가 이제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면서 이제 설악면으로 옮긴 거네요. 네. 우선 장례에 대해서 제가 어려서 기억이 나는 거는 그때는 대부분이 거의 뭐 80~90%가 90% 이상이 전부 처가집입니다.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자다가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어느 큰 집 작은 집 뭐 4층 5층 해가지고 초상이 나게 되면은 전부 이제 같은 집안내니까 전부들 일어나서 이제 거기 가서 방문을 하고 그랬는데 어려서 기억나는 거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추운 겨울에 돌아갔는데 그 초혼이라고 그럽니다. 그 분이 입던 옷가지를 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을 보고 그걸 흔들어요. 이 초상 났다는 걸 하늘에다가 이제 알리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 그 밤이고 낮이고 여름이고 그 어린 시절에 그때의 그 장사 지내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일단 그분의 입던 옷까지 하나를 이 저고리고 저고리 정도 들고 올라가고 또 여자들 같으면 치마 같은 거 이렇게 들고 그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걸 흔들고 거기에서 하늘로 들이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한 거를 하늘에 알리는 그런 그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동안 그렇게 하는 걸 봤고 그 후로 이제 그게 언젠가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상례를 치르기 위해서 동네에서 돈을 얻어가지고 상회를 만들어서 그걸 보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게 되면은 전부 그 지금은 장례 차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 뭐 차가 없고 뭐 보통 12명 큰 거는 24명 이렇게 그 동네 젊은 사람들이 미고 3일 만에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돌아간 후에는 3년상을 지내는 분이 있고 2년상 지내는 제일 처음에 돌아간 분은 3년상을 모셔요. 3년 동안을 갖다가 상청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저 밥을 올리고 그 어린 시절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농경사회에서 바쁘니까 네가 저 상청에 밥 좀 올려라 그럼 그걸 갖다가 들고 올라가서 놓고 그 절을 두들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언젠가는 그것이 뭐 우리 한 17살 되면서부터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서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장례 방법은 그랬었고 또 그리고 뭐 전부 그 직관을 모셔다가 산에 이제 우청령 좌청령 우백호를 봐서 그 암배를 봐가지고 산에 그 전통적인 우리
모시는 방법에 의해서 그 모시는 그런 거를 갖다가 많이 봤고 요즘엔 뭐 전부 화장을 합니다만은 그 당시는 원래 우리 전통적으로 어려서 그 저 할아버지들한테 얘기 듣기에는 못된 병으로 죽으면은 화장을 모셔야 되고 또 객사를 하면은 화장을 모시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산소에다가 모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못된 거 뭐 객사한 분은 집에 안 들여오고 바깥에서 그냥 처리하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이 거꾸로 됐습니다. 전부 뭐 화장을 다 모시잖아요. 그 당시 화장 안 모셨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커다란 나무는 그 향나무 그 나무가 하나밖에 이제 없었나요? 네. 여기가 이제 그 지도에 나옵니다만은 뒷마을하고 앞마을은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저쪽으로 그 태계원 저쪽 저 광릉내 가는 길 저쪽에 갈매리 넘어가는데 여기 소낭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망울이 이 길로 쭉 가게 되면은 여기서 굴 위에 소낭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도 있었고 그래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소낭당이 세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운마을 큰 저기에 그 우리 집 앞에 바로 큰 산이 하나 있었는데 야산 위에 한 200~300년 된 노성이 하나 있었어요. 딱 그냥. 근데 그 노성이 뭐냐면 우리 마을에 수호신이 살고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마을에 무슨 부귀영화라든가 무슨 질병이라든가 이거를 지켜주는 그 병을 지켜주고 또 마을의 그 번영을 위해서 그것이 항상 지켜서 우리를 해주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산치성을 갖다가 산치성이라고 그러는데 산치성을 봄가을로 지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70~80% 되는 마을 중에서 그거를 봄가을로 3월달하고 10월달 음력 3월하고 10월달 음력 10월 그러니까 가을의 추수 감사절 비슷하게 또 봄에는 농사를 시작하는 그런 그 여망 이거를 기원하면서 산치성을 모시는데 그 산치성을 모실 적에는 동네 모든 그 어떤 그 불길한 일이 안 벌어지게끔 염원하는 마음이 한결같이 마음속에 이제 담으면서 서로 큰 소리도 안 내고 그 중에서도 제주를 갖다가 한 달 전에 뽑아요. 그 뽑는데 이제 이분은 부정을 안 탄 사람,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아주 그 추모의 대상이 되는 선량한 사람을 선임을 해서 제주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이 한 달 동안에 양쪽에다 황토를 그 집 문 앞에다가 갖다가 파서 이렇게 빨간 흙을 놓고 임줄을 쳐놔요. 옛날에 그 아이를 낳게 되면 고추, 숯, 또 솔가지 이런 걸 걸어놓지 않습니까? 이걸 걸어놓고 부정탄 사람은 이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게 제주로 선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수신제가 하고 아침 저녁으로 목욕하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해서 제1 날짜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되게 손 없는 날이죠. 우리 지금 모릅니다. 저도 뭐 미신을 믿진 않습니다만은 하루 이틀 동쪽 3일 4일 동서 남북 그리고 아흘의 열일이 손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아무 일을 해도 이살 가도 좋고 뭐 동쪽을 가도 좋고 그 걸리는 날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전례를 보면은 그걸 꼭 따져서 일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손 없는 날로 탱해가지고 그 이제 제의를 잡아서 이제 그 음식을 만들고 쌀을 걷고 이렇게 해서 떡방아를 그 산 위에서 찢고 이렇게 해서 떡을 거기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고 해서 이제 제사 준비를 한 다음에 그날 밤 12시가 가까울 때 이제 그 제주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올라가서 제일 먼저 그것이 결정된 후로는 그 주위에 그 나무 주변에 아무도 못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선생님 나무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평소에도
터줏주절이라고 있어요. 네. 그 터줏주절은 집집마다 그 뒷겉에 이렇게 지프로 만든 이거 해서 이제 집에 그 모든 그 잡귀를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고사 지낼 때 거기부터 가서 이제 제기를 지내고 평소에는 그 속에 콩 같은 거 이렇게 생콩을 넣어놓고 그럽니다. 그것이 있어요 저기 그 큰 나무 밑에.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 어린 시절에 그 주변에는 가서 놀지도 못했어요. 잘못하면 거기 죄 받는다. 또 그거 건드리면 내가 벌을 받는다 해가지고 그 주변에는 그냥 그 가서 놀지도 못하고 큰 소리도 안 낼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그 나무를 존경을 했어요. 그 나무 밑에 촛불을 켜놓고 이제 저녁이면은 그 양반이 한 70하고 되는 집에 전부 그냥 가장의 이름을 갖다가 전부 기록을 해가지고 그 소지를 그냥 뭡니까 이 소주 올리는 거 아시지? 이 기원을 하는 소주 올리는 그 문창호지에다가 이렇게 불 대가지고 이걸 태면서 그 양반 이름을 대고 그 양반의 몇 형제 또 그 부모들 뭐 지금 병이 있으니까 얼른 낫게 해달라든가 그 집안의 염원 그대로 하나하나 그 집의 실정을 잘 알고 그 집의 염원을 갖다가 거기에서 소지를 올리면서 이걸 하나씩 불태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재가 돼서 날아가서 많이 올라가면 저거 이제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또 재가 안 날아가면은 그건 잘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70 가구를 거의 다 진 다음에 그 양반이 이제 그 재물을 전부 거기에 해놓고 촛불을 켜고 그다음에 동네에다 대고 이제 제사 끝났으니 올라와라 그래. 그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그 후로는 거기 못 올라가요.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나중에 산치장 할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고요. 네네. 선생님이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목도 마르시고 그럴 것 같으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예. 또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베랑간에 물으니까 좀 얼떨떨하네. 아니에요. 너무 잘하시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면담 1부